오늘은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분석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고, 특히나 이제 그 세리에, 그러니까 코파 이탈리아 경기가 세 경기가 있다 보니까 좀 잡아가기도 좀 어렵고요, 그죠? 그리고 비아레알하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전에 붙었었죠, 그죠?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맨시티하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원래 기본적으로 시티 상대로 골을 잘 넣는데, 근데 토트넘이 지금 워낙 망가져 있고 골 자체도 잘 안 나다 보니까, 그래서 분석하는 것 자체가 그냥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도 갈 건 가야 됩니다, 그죠? 갈 건 가야 되고. 자, 달란다 스페이스. 뭐 초상집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씨. 아, 뭐 초상 났습니까 지금? 메모하려고.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자, 오늘은 저도 어려웠기 때문에 저기 뭐냐, 개인적으로 진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컵 경기긴 한데, 제가 이 데이터적인 부분, 데이터 부분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그러니까 어제는 그냥 제가 내 생각대로만 간 거고, 오늘은 데이터 반영을 많이 했다라는 거 이거 참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아탈란타. 요거는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기억나시죠? 완전 잘했잖아요. 그때 아탈란타가 살레르니 만나가지고 8대2로 이겼습니다. 자, 근데 그 경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탈란타가 마이너스 2.5 핸디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날 살레르니 프렌을 갔었거든요. 2.5 프렌. 어차피 뭐 주력 부주력 이런데 아무도 안 낀 거 가긴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아탈란타가 올 시즌에 마이너스 2.5 핸디를 받은 경기들을 다 2.5 핸디까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 경기 때 시원하게 이겨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탈란타가 잘해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올 시즌에 스페지아가, 물론 이거는 리그 데이터입니다. 리그 데이터긴 하지만 스페지아가 올 시즌에 2.5 핸디 받은 경기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5 핸디 있죠. 오늘과 똑같은 핸디캡을 받았을 때의 데이터예요. 총 5번에서 단 한 골 넣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은 뭐가 알겠습니까? 뭐가 알겠습니까? 아탈란타는 못 먹어도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탈란타는 못 먹어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죠. 언더를 잡아가기에는 지난 경기 아탈란타가 너무 잘했습니다. 맞죠? 아니죠. 보세요. 지금 100%라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일단 아탈란타 승이죠. 그죠? 아탈란타 승을 가져가시고
막상 스페지아가 원정에서 언더 게임들이 있긴 하지만 아탈란타가 지난 경기 때 2.5인디를 받고 굉장히 다득점의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 둘 얼마 전에 맞대결에서 2대2 무승부 났었죠. 그러면은 오버의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때 경기 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때는 핸디캡이 1엔디밖에 없었어. 마이너스 1엔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기 때랑 오늘 경기 때랑은 전혀 분위기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탈란타 승에다가 오버를 보는데 뭐 물론 마인까지 해주면 좋겠죠. 예, 마인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는 마인까지는 그렇게까지 신뢰가 안 갑니다. 그건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2대1 승오바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핸디까지 잡아가는 거는 본인 뭐 생각대로 가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냥 승이랑 오버만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자, 맞죠. 자, 라치오가 그래도 최근에 득점을 이제 해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득점도 해주고 있고 그 첫 번째는 라치오가 볼로냐 상대로 골을 잘 박아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골을 좀 잘 박고 두 번째는 볼로냐도 라치오 상대로 골을 좀 잘 박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양 팀의 득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그 컵 경기라 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뭐 내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양 팀의 득점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저는 라치오의 득점도 볼로냐의 득점도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형님들 라치오라는 팀은 오버 팀입니까? 언더 팀입니까? 그래서 형님들이 존나 당한 거예요. 제가 지난 경기 때 라치오 사수올로랑 붙었을 때 언더 역배 갔었죠. 기억납니까 혹시? 주말 경기 때 사수랑 붙었을 때 언더 역배 갔거든요. 형님들이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올 시즌에 라치오가 정배 받았을 때 언오버 데이터입니다. 정배 받았을 때 언오버 데이터예요. 언더가 존나 많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라치오가 올 시즌에 정배를 받았을 때 오늘과 똑같은 핸디캡을 받았을 때요. 1핸디만 받았을 때 언오버 정배가 들어온 겁니다. 단 2번밖에 안 들어왔어요. 언오버 정배가 단 2번밖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요. 오늘 나는 이 두 팀의 득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나는 이 둘 다. 자, 근데 그럼 뭘 가야겠습니까? 오늘 언오버에서 언더가 정배입니다. 뭘 가야겠어요? 기본적으로 라치오가 볼로냐 상대로 골을 존나 잘 넣어요. 볼로냐도 라치오 상대로 득점을 잘 박아요.
그러면은 그냥 오버 역배를 가는 게 맞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아시겠죠? 대신에 컵 대회라는 변수도 있고요. 그죠? 배당이 지금 막 워낙 이게 지금 그 라치오 쪽도 배당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나는 라치오 쪽에 배당이 오르는 게 왜 오르냐? 나는 볼로냐의 득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라치오의 골도 있겠고 볼로냐의 골도 있을 거라고 가정을 둔다면은 와 언더 가기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차라리 오버 역배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물론 역배라고 해봐야 얼마 차이 안 나요. 예, 뭐 거의 그게 그거야. 근데 저는 충분히 때려볼 가치는 있을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만약 안 들어오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오늘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굳이 승패 핸디 언오버에서 뭐 하나라도 가져갈 것 같으면은 차라리 저는 오버 역배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만요.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지난 경기 때 볼로냐가 금마드랑 붙었지 않나? 우디네세 맞죠? 원정에서 그지? 그래가지고 그날 아르나우토비치 결장에다가 주전 수비 결장 해가지고 홈에서 홈 우디넷에 존나 몰렸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내가 그 우디넷에 가지 마라 했잖아. 홈에서 정배받고 한 번도 이긴 적 없다고. 그죠? 기억납니까? 그 볼로냐 결장 때문에 충분히 우디네세가 홈 쪽으로 몰릴 가능성은 있는데 우디네세 정배받고 한 번도 안 들어왔다 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날 보기 좋게 볼로냐가 2골 넣고 이겼죠.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벌써 다 까묻는가 봐 형님들. 승패요. 전 승패 어렵다 봅니다. 자 맨시티하고 토트넘. 일단 첫 번째는 이 토트넘이 시티 상대로 생각보다 골을 좀 잘 막는다는 겁니다. 시티 상대로 골을 좀 잘 받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또 업셋을 해버리는 이겨버리는 경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뭐 승패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 저기 뭐냐 토트넘이 2.5 프렌을 받았잖아요. 물론 시티의 홈이고 지금 토트넘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오케이 2.5 엔디까지 받을 뭐 그런 상황은 충분히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지난 시즌 2번 다 이겼죠. 지난 시즌 2번 다 이겨버렸지. 자 근데 일단 제가 요거 하나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형님들은 맨시티를 얼마만큼 신뢰를 하세요? 난 존나 궁금하네. 맨시티를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자. 네, 여기서 형님들이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올 시즌에 마이너스 2.5 ND 받아서 한 번도 안 들어온 팀 어디야? 어딥니까? 한 번도 안 들어온 팀. 이건 기억해야지. 기억하세요. 이제 다시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올 시즌에 2.5 핸디를 받아서 단 한 번도 2.5 핸디를 못 해준 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리버풀입니다. 이제 말 안 해줍니다. 기억하세요. 자, 근데 맨시티는 저기 인삼님께서 2.5엔까지 2.5만엔까지 다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신뢰.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올 시즌에요. 올 시즌에 맨시티가 홈에서 오늘 홈이죠. 홈에서 2.5 핸디 받았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2.5 핸디 딱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자, 딱 한 번 했으면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믿을만 하진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오늘 2.5 핸디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 2.5 핸디 받아가지고요. 브렌트포드한테 졌습니다. 에버튼이랑 못 떴어요. 심지어 그게 두 번 다 홈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오늘 맨시티 승보단 토트넘 프렌이 낫겠다. 물론 배당은 짜죠. 인정합니다. 근데 시티 일반승이나 토트넘 2.5 프렌이나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맨시티 일반승 알려주는 거나 토트넘 2.5 프렌 알려주는 거나 뭐 나는 비슷하다 봐. 근데 조금 더 안전한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난 토트넘 2.5 프렌이 좀 더 낫다라고 봐요.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맨시티 상대로 강하기도 하고요. 자, 그치. 무조건 난 안전빵으로 짰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맨시티가 이렇게까지 2.5 핸디를 받았을 때요. 언어브 어떨 것 같아요? 데이터가 2.5 핸디를 자 받았습니다. 맨시티가 언어버의 데이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보통 우리가 시티 하면 이제 홈에서 자 마이너스 1ND와 마이너스 2.5ND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학살하겠구나. 맞죠? 학살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 핸디를 해준 게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 그러면은 학살을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안 했어요. 그렇게 맨시티가 올 시즌에 그렇게까지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가진 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2.5ND를 해준 거는 딱 한 번뿐인데 언어버는 어떨까요? 올 시즌에 맨시티 2.5 핸디 받아서 이건 홈입니다. 홈에서 언어버 정배 한 번 떴습니다. 오늘 언더가 정배죠. 저는 토트넘의 득점도 맨시티의 득점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오버 역배 한번 때려볼게요. 아시겠죠? 오버 역배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언오버는 반반입니다. 3경기는 오버 났고요. 3경기는 언더 났습니다. 됐죠? 자, 3.5 기준이야. 전부 다. 다 3.5 기준이에요. 내가 방금 얘기해 준 것들. 자, 전부 다 2.5ND에다가 3.5입니다.
오버 갈 거면 토트넘 1프렌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만약에 3대1 뜨면요, 형님. 만약에 둘 다 득점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3대1이 떠버리면. 맞잖아요? 그러면은 2.5프렌도 오버도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토트넘의 지금 수비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득점은 있더라도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맨시티가 오버 낸 팀이요. 크펠, 맨유, 브라이튼이요. 크펠, 맨유, 브라이튼. 크펠 경기에서 4대2로 이겼고요. 맨유 경기에서 6대3으로 이겼고요. 브라이튼 경기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자, 야, 이거는 내 방송 보는 사람이면 그냥 답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뭡니까? 문타의 낙동강 픽은 공탄하고 협의를 하나요? 뭐 저한테 기본적으로 뭘 물어봅니다. 뭐가 좋냐고. 예. 그럼 제가 거기서 추려서 말해주죠. 예. 자, 우리 지금 비아레알 언오버 정배로 지금 벌써 연속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맞잖아요. 여기서 비아레알 언오버 정배로 먹었다. 손. 자, 어디 갔노? 우리가 취급하는 이 축구 팀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추려져서 우리가 취급하는 팀들 중에서 지금 현재 비아레알이 언어버가 정배가 가장 많이 떴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이십니까? 올 시즌에 언오버 정배가 2번 빼고 다 떴습니다. 그럼 뭘 가야 됩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팀들 중에서 언오버 정배가 제일 많이 떴어요. 뭐 가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정배 가야죠. 자, 근데요. 재미난 거 하나 말해줄까요? 방금 비아레알이 2번 빼고 다 돌아왔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3번 빼고 다 돌아왔습니다. 이건 레알이에요. 그럼 뭘 가야 될까요? 자, 오늘 레알 마드리드 마이너스 1엔디입니다. 그죠? 올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가 마이너스 1엔디를 받았을 때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2.5엔디까지 말고 마이너스 1엔디까지만 받았을 때 자, 물론 이게 컵 대회다 보니까 변수가 있을 가능성은 있겠죠. 맞죠? 만약에 여기서 언더가 난들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언더가 나잖아요. 하지만 제 데이터에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제 데이터는 전부 다 리그만 넣어놨거든요. 아시겠죠? 컵 경기 넣어놓으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리그 경기만 딱 추려놓은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컵 경기에서도 리그 데이터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컵 경기는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첫 번째는 오버 쪽이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 전에 리그에서 비아레알하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딱 요 포지션으로, 그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비아레알이 이겼죠. 그죠? 자, 근데요. 야, 또 재미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형님들, 비아레알은 언더 팀인가요? 오버 팀인가요? 언더 팀이에요? 오버 팀이에요? 언더죠. 언더죠. 기본적으로 언오버의 비중 자체가 언더가 훨씬 많습니다. 언오버를 받았을 때 언더가 비중 자체가 훨씬 많아요. 거진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자, 근데요. 그러면은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 오버 정배받는 경기가 정말 드물어요. 그죠? 근데 지지난 리그 경기 때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오버 정배를 받아가지고 뭐 결국에는 오버 정배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기면서. 자, 근데 올 시즌에 자, 오버 정배받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상당히 드물어요. 오버가 정배받는 일이. 자, 근데 이 오버를 정배받았을 때 홈에서의 성적 보여드릴게요. 이게 레알 마드리드 경기까지 포함된 겁니다. 저는 이 경기 프렌 충분히 갈만하다 봅니다. 저는 프렌으로 갈게요. 아시겠죠? 레알 마드리드 최근에 경기력 보시면은 답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 비아레알 프렌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프탱님 가능. 프렌이냐 오버냐 둘 다 배당 똑같습니다. 잘 잡아가시길. 지난 경기처럼 비아레알이 두 골만 딱 넣어주면은 둘 중에 하나는 한 골만 넣어줘도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온다. 그죠? 한 골만 넣어버리면. 자, 유벤하고 몬차. 자, 일단 첫 번째는 홈 유벤투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난 그게 궁금하네요. 자,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재밌는 게 유벤투스가 이제 알레그리 체제로 다시 바뀌고 나서 작년에는 홈에서 진짜 개언더 팀이었어요.
개언더 팀. 근데 올 시즌에는 정반대가 돼버렸어. 홈에서는 너무 잘해요. 근데 원정에서는 존나 꾸역이야. 진짜 꾸역이야. 그래서 일단 그래도 첫 번째는 홈에서의 유벤투스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할 만하다.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올 시즌 유벤투스 원정에서 성적 보여드릴게요. 야, 유벤투스 원정 거의 미쳤죠. 개언더죠. 이 6이 그겁니다. 나폴리한테 개 깨진 날. 자, 근데 근데 올 시즌 홈에서의 성적을 보여드릴게요. 씨, 이 새끼 미쳤죠. 그죠? 존나 잘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유벤투스를 홈에서 얼마만큼 신뢰를 할 것인가. 이게 문제긴 해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언론선이 어서 오세요. 지금 보면은 이 유벤투스의 홈 배당이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계속 좀 오름 추세예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컵 경기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 어제 제가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 설명을 하면서 그 유벤투스의 5시즌 연속 그 독주 체제를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알레그리 체제의 유벤이었으면은 저는 오늘 경기 유벤 바로 때렸죠. 근데 작년 컵도 그렇고 유벤투스는 솔직히 지금 리그 달리기도 전 바쁘다 생각합니다. 컵에서 그렇게까지 잘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차라리 골라갈 것 같으면은 언더 쪽을 골라가는데 언더 쪽 대신에 맨 뒤로 빼십시오. 저는 이 경기는 그렇게까지 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에 경기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갈 만하진 않다. 차라리 뭐 이렇게 다폴도 묶음에다가 묶어 가시든지 해가지고 저는 차라리 언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유벤투스가 그렇게 쉽게 이길 것 같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거를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시겠죠? 자, 오늘은 생방조합 나갑시다.